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연간 판매량 40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오는 8월부터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 영세 사업자도 불공정 약관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가 나흘째 상승을 이어가면서 195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윤기환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오늘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오르며 195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95포인트 오른 1957.18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14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발표에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장중한테 1960선을 돌파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01억 원, 1,576억 원 순매도에 나선 반면 외국인은 4,482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11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3,99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오른 가운데 종이목재, 유통업, 서비스업 등이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면 운송장비, 건설업, 은행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어제 신고가를 찍었던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돌아선 것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현대차, 하이닉스 등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과 GS, S오일 등 정유주들은 국제유가 상승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했고 LG전자가 3DTV 미국 점유율이 급증했다는 소식에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이밖에 고려아연이 금값 상승 소식에 3.38% 올랐고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조광페인트가 사흘 연속 가격 제한폭으로 직행했습니다. 상한가 11종목을 포함해 512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289개 종목은 내렸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은 매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투신권이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습니다. 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최근 들어 투신권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증시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자 펀드 환매가 잇따르면서 투신권의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증시도 외국인 순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시원스러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찔끔찔끔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승장이 이어질 경우 펀드 환매도 지속되면서 당분간은 투신이 본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4,481억 원을 사들였지만 코스피 지수는 4.9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투신과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투신의 주식 매도가 증시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이날뿐만이 아닙니다. 투신은 최근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서며 주가가 시원스러운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투신 순매도 규모만 8,952억 원에 달하며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7,629계약이나 팔았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이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국내 주식과 선물을 각각 4조 4,463억 원, 1만 7,460계약씩이나 순매수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인 셈입니다. 특히 지수가 1900대 중반에 올라서면서 그 규모도 점점 커지는 양상입니다. 외국인이 9,395억 원어치나 순매수한 어제의 경우 투신이 4,613억 원이나 팔아치우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0.12%에 그쳤습니다. 투신이 이렇게 국내 주식을 계속 파는 것은 최근 증시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면서 펀드 환매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총 5,976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펀드로 순유입된 자금이 4,417억 원이고 12월에도 217억 원이 더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자 펀드 가입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특히 지난 20일의 경우 단 하루 동안 2,27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하루 순유출 금액으로는 지난해 4월 22일 이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박스권 상단인 1930선을 넘어 1950선에 안착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펀드 환매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신인권이 펀드 환매 압박으로 매도를 계속하면 증시의 방향이 좀 역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증시가 상승하면 할수록 펀드 환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현재 외국인 매수의 힘이 투신의 매도세보다 월등하다는 점에서 투신의 매도가 증시 상승폭을 제한할 수는 있어도 상승 추세 자체는 막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 오름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이어질 경우 펀드 자금과 투신의 매매 추세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름세를 탄 주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추세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펀드의 자금이 새롭게 몰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 분기점을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장은 현재는 외국인 매수의 힘이 투신 매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펀드 환매 압박으로 증시 흐름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개인들이 고점 부담으로 주식과 펀드를 청산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2000포인트까지 넘어서면 그 이상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명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7년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해 한나라당이 출범한 지 15년 만입니다. 비대위는 내일부터 3일간 국민 공모를 통해 새로운 당명을 접수한 뒤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30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4.11 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내부 인사는 4명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가 지난해 연간 판매량 400만 대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대차는 작년 총 판매 실적 405만 9,400여 대를 기록해 설립 이후 처음으로 400만 대를 넘어섰으며 기아차 판매량까지 합칠 경우 글로벌 5위권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 77조 8천억 원, 영업이익 8조 760억 원, 당기 순이익 8조 1,0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역시 사상 최대로 각각 전년 대비 16%, 36%나 늘었습니다. 현대차는 품질 경영이 소비자에게 인정받아 좋은 실적을 올렸다며 올해 판매 목표는 작년보다 5.7% 늘어난 429만 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중소, 영세 사업자도 불공정 약관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초 공포되는 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약 40만 개의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입주업체 등 중소 영세 사업자들이 소송 부담 없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일반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지만 중소 영세 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3.6% 늘었습니다.
2009년 0.3% 성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한은이 지난해 12월 예상한 성장률 3.8%보다도 0.2%포인트 낮은 것입니다. 한은은 경기 둔화로 건설업, 민간 소비, 설비 투자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은 10%나 성장했지만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5%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했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도 각각 2.2, 3.8%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황 여파로 출생아 수가 석 달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37,5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9.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혼인 건수가 줄지 않았는데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신혼부부 등이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3개월간 떨어져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적 현상이 됐다며 예비 엄마 수는 줄지 않았는데 신생아가 줄어든 것은 경제적 요인 탓에 출산을 미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5일 오는 2014년 말까지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존 유지 시한이었던 2013년 중반을 1년 이상 연장한 것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는 지난 2008년 12월 제로 금리로 떨어진 이후 3년 넘게 동결되고 있습니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3차 양적 완화와 같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게임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와 함께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지난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 규모가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양철민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는 12조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애플 앱스토어의 최고 매출 애플리케이션 부분만 살펴봐도 상위권은 모바일 게임이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JC가 서비스하고 있는 룰더 스카이의 경우 월 매출이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에픽 게임스의 인피니티 블레이드의 경우 출시 13개월 만에 누적 매출 3천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하는 등 모바일 게임이 각 업체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호황 때문인지 최근에는 포털 업체들도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포털 업체들은 온라인 광고 시장의 성장 둔화로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업체는 NHN입니다. NHN은 모바일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라이브 도어, 한게임, 네이버 등 일본 법인 3개를 NHN 재팬으로 통합했으며 엔터플라이, 엠필, 소프트맥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전략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는 NHN의 모바일 게임 개발 자회사인 게임크루와 오렌지크루를 합병하는 등 개발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NHN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런앤히트의 경우 조만간 다운로드 수 200만 건 돌파가 예상되며 에브리팜은 앱스토어 매출 순위 부문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자리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NHN과 조금 다른 전략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접근 중인데요. 다음은 일본 최대 모바일 게임사인 DNA와 제휴하여 상반기 내에 위룰, 닌자 로열과 같은 게임을 서비스해 광고 수익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에는 샷 온라인의 개발사인 볼넷을 인수하는 등 자체 게임 저작권 확보에도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모바일 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던 강자들이 좀 다급해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들은 어떤 대응을 하던가요? 네, 지난해 분기 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컴투스는 올해 총 43종의 모바일 게임을 출시해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컴투스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중소 모바일 게임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퍼블리싱 분야에서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1위 모바일 게임 업체인 게임빌은 게임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대신 아이템 등을 팔아 수익을 내는 부분 유료화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넥슨 모바일 또한 올 4월 5회사인 넥슨과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해외에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경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소셜게임 업체인 진가는 최근 6개월간 4곳의 모바일 게임 업체를 인수했으며
축구 게임인 피파 등으로 유명한 일렉트로닉 아츠는 지난해 7억 5천만 달러의 소셜게임 업체인 팝캡을 인수하며 모바일 게임 시장 장악에 고삐를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 양철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G전자가 공격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연구개발 인력을 1,000여 명 늘리고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올 1분기에만 4종류의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를 겨냥해 5인치대 LTE 제품을 선보이고 옵티머스 3D의 후속작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 이동통신 3사를 통해 LTE폰 최초의 보급형 모델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오픈마켓 11번가는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는 인기 개그맨을 결혼식, 칠순 등 행사에 사회자로 초청할 수 있는 스타 캐스팅 쿠폰을 판매합니다. 스타 캐스팅 쿠폰을 사용하면 김준호, 김대희, 정경미, 유민상 등 개그맨 11명 중 1명을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1시간 동안 초청할 수 있습니다. 3명의 연예인을 골라 행사 개최일을 선택해 예약하면 11번가가 행사 일정과 연예인의 스케줄을 확인해 최종 1명의 연예인을 확정해 알려줍니다. 쿠폰 가격은 150만 원으로 행사 초대 사연을 보낸 사람 중 2명을 추첨해 무료 쿠폰을 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신한은행은 20대 주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금융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S20 클럽을 도입했습니다. 20대에 맞는 기준으로 선발된 S20 클럽 고객은 주기적으로 신년 다이어리 등 선물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각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금리 우대,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우대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올 연말까지 수도권 및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 LTE 서비스 속도를 지금보다 2배 빠르게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터널 구간에서 LTE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소형 안테나 기지국 장비 700여 대와 디지털 기지국 150여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